집을 위한 집에 의한 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하게 부동산을 들여다보는 손바닥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말에 13억에서 최근에는 7억까지 떨어진 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하락폭이 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집값이 급락하면서 전세 가격도 동반 하락하는 양상인데요. 특히나 가계대출에서 최근에 전세대출이 크게 증가해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전세 시장은 수요가 크게 줄었죠. 그래서 높아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까지 커지면서 전세 계약을 아예 회피하는 수요자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전세입자가 줄고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이제 전세 매물을 싸게 내놔서 세입자를 구하려는 수요자들, 집주인들이 늘어나다 보니 전세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는 초반에 좀 대단지 중심으로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하는 새 아파트에서 좀 싼 전세들이 잔금 처리용으로 나오면서 전세 가격 약세를 좀 더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1분기에 개포나 흑석 쪽에 대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해서 5월에 대치 그리고 8월에 서초 반포까지 대단지 입주 물량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량들 중심으로 전세 가격 약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들이 많고요. 최근에 싼 전세 물건들이 좀 거래돼서 소진되면서 일부 호가가 오르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시세보다는 굉장히 전세 가격이 낮아야만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고 회복세를 논하기는 조금 이르고 급매물 중심으로 매물이 소화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전세 가격 하락세가 좀 멈추기는 쉽지 않고 입주 물량 있는 곳들 중심으로 약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중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 물량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현상이 두드러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던 지역 중심으로 전세 가격도 급등한 지역들이 많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 외곽 지역에서 급등폭만큼이나 낙폭이 집값 기준으로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금리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오히려 주간 하락폭이 매매보다 전세가 큰 경우들도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하는 새 아파트 주변의 기존 아파트 전세 가격 하락세가 좀 가팔라지고 있는 것도 그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에 이 소식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어서 아마 다 연결된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한테 대신 갚아주는 전세 반환 보증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래요. 지금 이건 어느 정도입니까? 네, 13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발표 자료를 보면 집주인 대신 허그가 갚아준 전세금 규모가 지난 1월에만 769건, 1692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22년 1월 전년 동월하고 비교해 보면 3배 넘게 이제 반환해준 금액들이 늘어난 건데요. 지난 7월에는 한 564억 원 정도 규모였었거든요. 그 이후로 6개월 연속해서 급격하게 이제 반환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생긴 금액이 한 1조 1,7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허그가 대위 변제 대신 갚아준 금액이 9,241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집주인 임대인에게서 회수한 금액은 2,400억 원 정도 수준이어서 시장에서는 이 반환 보증을 해주고 있는 공공기관 허그의 이제 손실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월 현재도 지금 전세보증 사고 때문에 대입 변제의 좀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연간 이제 대입 변제의 규모가 상당 부분 계속 증가할 가능성들이 있다 보니까 이 허그에서 관리하는 주택도시 기금 자체의 부실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허그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는 한편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는 전세가율을 종전 100%에서 90%로 낮추면서 이제 좀 리스크 관리에 나서기는 했는데 여전히 이러한 이제 반환보증 사고 그리고 깡통전세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허그가 대신 갚고 집주인한테 이제 청구를 하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주고 집주인한테 이제 청구하는 건데 그게 전세 반환 보증보험을 그래서 이제 가입을 하는 건데 지금 그 규모가 허그가 대신 갚은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집주인한테 받은 게 거기 한 20%밖에 안 된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21% 정도 수준이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반환보증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기금이나 이제 정부 기관으로서의 손실도 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전세 시장의 우려 문제가 약간 이제 세금 같은 것의 이제 활용 문제 같은 것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부실 문제에 대해서 걱정들이 좀 커지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확산될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우려가 그래요?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 반환 보증 그 금액이 주택 허그에서 갚아준 금액이 이렇게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라는 이 통계가 의미하는 거는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전세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전세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다시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집주인들이 대출 등을 통해서 기존 보증금 반환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 그리고 아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집을 처분해서도 아예 보증금을 다 갚지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 같은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보증보험을 통해서 이제 늘어나 있는 보증금 규모를 감당해야 되는 여력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정부가 어쨌든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의 반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허그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충하는 이제 재정 작업들도 하고 이후에 가입 상품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 나눈 것처럼 90% 수준으로 낮춰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값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가 또 많아졌고, 그러니까 깡통전세,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깡통전세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돼 있는 건데, 한참 화제가 됐었던 빌라왕, 이른바 빌라왕의 전세 사기 관련한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무래도 의도적으로 그런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사례들의 상황이 뭐 좀 의도적인 감정평가, 과잉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세를 부풀리고 그것을 이제 보증보험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이런 것들에서 부실 사고가 발생한 것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좀 의도적으로 사기건으로 높아진 보증금을 이제 사기꾼 같은 경우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급증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허그가 이제 보증보험을 통해서 먼저 대입변제를 해주고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전세 사기건의 사회적인 증가나 뭐 이런 것들도 말씀 나누고 있는 이런 보증보험 사고의 증가 그리고 대입변제 금액의 증가 그리고 허그의 부실 문제 이런 걸 다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깡통전세 앞으로도 일단은 늘어날 것으로 보시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다 반환해주기 어려운 상태를 저희가 깡통전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된 실거래 가격 수준을 보면 거래되는 실거래 매매 가격 수준이 이미 계약돼서 들어있는 전세보증금 호가보다도 낮은 경우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특히 이제 급매물 중심의 가격 낙폭이 큰 인천이나 수도권 이제 특정 외곽 지역들 급매물 신고 사례를 보면 전세 시세보다도 낮은 이제 급매물 거래 가격 신고 사례들이 늘고 있어서 그게
이러한 양상이 또 지난 4분기 10월, 11월, 12월 연말로 가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깡통 전세 가능성이 계속 좀 높아지고 있고 발생할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월, 2월 들어서도 집값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 가격 동반 하락은 물론이고 오히려 이제 집값 하락보다도 전세금 반환에 좀 문제가 생기는 깡통 전세 리스크는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좀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미리미리 집주인들하고 좀 협의하고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방식을 좀 검토하거나 뭐 당연히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해서 어떻게 좀 처리하실지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계약 연장이 어려울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라던가 이렇게 좀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도 고민이 좀 커진 상황이고요. 동시에 또 임대인들 같은 경우도 새로운 전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운데 전세 시세가 낮아져서 세입자를 구해도 전세금 반환을 하려면 일부 대출을 하거나 월세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제 상호 대립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좀 협조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인데 또 부동산 시장 한편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정부의 일산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이제 부동산 관련 규제를 많이 완화한 대책이죠. 그리고 재건축 규제 완화, 뭐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되면서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매매가가 꿈틀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요. 네, 일단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 1월에 조금 늘어나는 양상이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보시면 매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신고 건수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지난 1월 거래 건수가 1,108건으로 13일년째 집계가 되어 있는데 지난해 7월 이후 수치를 보시면 월간 거래량이 500건대, 600건대 정도로 크게 줄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에 비해서는 지난 1월 거래량이 좀 예상보다는 꽤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수순에 있고 정부가 일선 대책 같은 규제 완화라던가 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금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좀 늘어난 것이 아닌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매물이 좀 소진되어 가면서 매도 매수자 간 가격 격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거래 정상화나 회복세가 본격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요. 다만 뭐 서울의 노원이라던가 이렇게 지난해 상반기까지 가격이 급등했다가 이후 급락세를 보인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소화되고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특례보금자리론이라던가 이렇게 특례보금자리론이 9억 원 이하 주택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한 상품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9억 원 이하 주택 비중이 높은 급락 지역에서는 영향을 일부 미쳤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쪽에서는 전세가가 너무 집값보다 더 오르는 이런 현상도 생기고 있고 그 와중에 뭐 부동산 관련 규제는 지금 완화되고 있고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소득 수준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완화가 되면서 무리를 해서라도 그냥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좀 수요자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특례보금자리론이 종전의 보금자리론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도 종전 6억에서 9억으로 좀 올리고 대출자의 소득 기준도 없애고 DSR 규정도 받지 않고 금리도 기존 금리보다 뭐 현저히 저렴한 정부 재정 금리는 아닙니다만 저렴한 이제 고정금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문의는 이제 이 상품 출시하고 접수를 받기 시작하면서 지난 1월 말부터 해서 조금 예상보다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보기는 좀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네네. 상대적으로 9억 원 이하 가격대라는 조건은 여전히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권역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영향을 보이고 있고 현장에서 아직은 이제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무리해서 대출을 이용한 내 집 마련 이런 심리가 살아난 상황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이나 시장 상황들을 실제로 이런 통계를 보시면서 전략 세우시는 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현장 조사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늘 이제 부동산 시장을 늘 흐름을 보시니까
소장님께서 아까 우리 이제 앞서 깡통 전세 이야기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 때문인 건지 서울 뭐 노원, 도봉, 강북 중심으로 급매물 빠르게 소화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있던데 전세 수요자들에게 혹은 뭐 매매 수요자들에게 뭐 좀 간단한 조언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실까요? 일단 급매물이 조금 소진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급락 지역에서는 호가가 조금 오르는 듯이 보이기도 하는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매수 심리가 좀 정상화된 상황까지는 아니고 여전히 좀 하락 우려도 있으셔서 싼 매물 중심으로만 찾는 전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통계들을 보시면서 급매물은 좀 소진된다. 다만 너무 무리하거나 서두르기보다는 시장 상황이나 가격 적정성을 좀 따져봐야겠다라는 판단이고 저희가 아직 기준금리가 조금 오르는 수준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크게 치솟았던 시장금리는 좀 떨어지고 있어서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한 2년 전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이자 부담이 증가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대출 이자 금융비용 상환 능력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입장에서 시장을 살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이거 하나만 짚어볼게요.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분양 주택이죠. 뉴홈의 사전 청약 특별 공급 경쟁률이 11대 1을 기록했다 그래요. 이게 흥행이 매우 잘 된 거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에 사전 청약한 지역이 고양 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 진접 2지구 특별 공급이었는데 나눔형 중심으로 청년들의 청약 비중이 좀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고양 창릉 쪽의 나눔형 같은 경우에 일단 나눔형 자체가 시세 70% 이하 수준에서 분양 가격이 좀 저렴하고 5년 의무 거주하신 후에 공공 환매하면 시세 차익을 70% 정도 이제 수익 배분을 하는 새로운 상품 형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 가격이 어쨌든 주변 시세보다는 좀 더 저렴하고 분양가 최대 80%까지 최장 40년 저금리 전용 무기지 제공 지원 부분도 있다 보니까 초기에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이 청약에 좀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미혼 청년 특별 공급이 청년들의 관심을 좀 끈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이제 들여다보면 고양 창릉 양정 남양주 간 지역 간의 경쟁률 편차가 좀 여전히 크고 규모별로도 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형이나 59제곱미터형이나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인기 있는 데 경쟁률이 좀 높은 걸로 봐서는 어쨌든 분양가 저렴한 부분이 어필하기는 했지만 지역의 입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전체적으로 다 잘 됐다기보다는 이런 특수성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청년 특별 공급 사업들이 지역이 좀 좋은 곳에서는 경쟁률이 나왔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서도 기존 재고 시장에서 좀 싼 급매물만 거래가 되는 것처럼 좀 주택 마련이 필요한 신혼부부나 청년층들이 저렴하면서도 입지나 교통환경 같은 것들이 양호한 곳들에 내 집 마련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바닥 부동산 오늘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